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진품, 명품.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이 코너를 만들 때 우리가 이게 식품, 약품 뉴스가 그렇게 많을까? 이랬는데 세상에.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나오기 전에도 많았지만. 그렇죠. 코로나 나오고 나니까 막 쏟아져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실 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연결했었잖아요. 그렇죠. 긴급 전화 연결. 맞습니다. 일단 지금 백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2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있어요, 변호사님? 그렇죠. 좀 일단 짚어주세요. 24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가시지는 않겠지만 클럽, 유흥지점 같은 이런 유흥시설의 영업이 일단 사실 거의 금지되고요.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드리는 카페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평소에는 뭐 이렇게 낮 시간이나 뭐 저녁 시간대는 상관없지만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되고 또 PC방이나 뭐 영화관, 공연장 이런 곳도 한 칸 띄우기 또는 이제 칸막이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학교가 이제 오늘 문자 왔어요. 예, 왔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네.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희 아들 이제 일주일에 2번만 오라고 문자 와서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엄마들이 힘들지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학교를 매일 가다가 못 가니까.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굉장히 어두워지셨네요. 아이 넷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이겨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괜찮지만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또 수능이 앞두고 있는 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최근 임용고시 앞둔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확진자 발생해서 굉장히 걱정됐었잖아요. 어젠가 임용시험 보는 장면 저도 보면서 예. 참 마음 아팠는데 어떻게 백신밖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백신과 치료제. 우리 그 21일 날 미국에서 두 번째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이게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그 동일한 이야기예요? 초저온에 그거는 백신이고요. 네, 그거는 미리 예방을 위해서 막는 백신이고 요거는 치료제. 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두 번째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라서 생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한 내년 1월 말 정도 돼야 한 30만 명분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된다고 하니 이게 이제 빨리 좀 확산돼서 뭐 전 세계 이렇게 환자들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혈장 치료제가 우리 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신천지 성도들이 혈장 많이 기증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논리로 만든 일단 한번 것들인 거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런 원리로 해서 항체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니까 그런 원리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DA에서는 지금 다음 달 10일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백신 이건 백신이고요. 치료제도 긴급 승인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의약품이 결국 백신이든 치료제든 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이런 임상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다 긴급하게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 퀴즈 정답은 백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백신 맞으실 거냐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긴급 승인하면 그 절차가 짧아지는 거니까 그거 여쭤봤는데 치료제도 그 과정이 짧아지면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백신만큼 있나요? 동일하게 이제 어쨌든 과거의 일반적인 의약품의 허가 과정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워낙 그 위험성과 그 신속성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어쨌든 전문 의료인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든 치료제든 아직 명확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예, 아직은 그 발표에 따르면 아직 전부 다 임상 뭐 일상 정도 단계라서 맞아요. 아직은 좀 멀었는데 최근에 식약처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분이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적임자다. 그래서 이런 임상 복지부 차관을 하시던 분이라 이런 뭐 의약품 임상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최적임자라고 해서 교체가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지켜보면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뭐 인허가 관련을 대비해서 그렇죠. 아마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던 그 복지부 차관이 지금 식약처 수장으로 간 것 같은데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식약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우리 김태윤 변호사께서 식약처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한번 하세요. 아니 뭐 제가 뭐 꼭 좋은 소리도 많이 하는데 애정 어린 그렇죠. 쓴소리. 예. 네. 워낙 기대가 크니까. 그럼요. 예, 중요하고. 워낙 기대가 크고 지금 사실 식약처가 이 백신도 중요하지만 메디톡스 그다음에 코롱 인보사 지금 여러 가지 그 최근엔 또 그 의료기기 회사인 그 여성 그 유방용 무슨 보형물 맞아요. 때문에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전부 다 지금 소송이 이제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업계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형평성 문제. 왜 우리 회사만 이러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렇게 가만 놔두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공평하고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치료제 이야기 앞에 했는데 어쨌건 백신이 대중적으로 퍼져야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대 관심은 미국이 긴급 승인 이후에 백신을 자국민을 시작으로 맞고 이제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 어떤 순서로 백신을 보급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전에도 잠깐 짚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문 대통령이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일단 모든 국가가 뭐 미국 또는 뭐 이 개발하는 뭐 개발사가 독일이라 그래서 독일 정부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제약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냥 1대1 그런 사적인 계약이죠. 이거는 뭐 정부 간의 어떤 공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네. 일단 1순위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제약회사와 가장 어떻게 빨리 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이런 순위도 다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그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그 국제 기구에 만들어서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를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네. 그런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또 어떻게 이제 분배 방식이나 또 이렇게 개발 현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원 정책이 달라질 거라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어떤 국제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 그 개별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우선이고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조금 선거 결과도 나오고 해서 바뀌겠지만 이제 한 국가에서 그 제품을 개발한 국가에서 뭐 자국민에게 충분히 다 백신을 공급할 때까지 뭐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국제 질서와 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일반 개별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생산 기지는 또 다릅니다. 다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다르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뭐 환자 수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이라 조금 더 개발 현황이라든지 또 중요한 건 그 개발된 의약품을 접종한 후에 또는 치료제로 사용한 후에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걸 검토하고 지켜본 후에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에서는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쪽이 아니라 다른 제약사와 일단 물량 확보를 먼저 나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백신은 오히려 그럼 늦게 받는 형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자국민 중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 마스크 수출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느 나라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방역에 제대로 협조를 해서 최소한으로 확진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최소한 관리를 확진자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그걸 좀 최대한 시간을 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안 맞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불안한 거죠. 근데 맞으시겠다는 말씀도 많고 2639님은 백신 당연히 맞아야죠.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백신이 부족해서 한 가구당 한 번만 허락된다면 사랑하는 우리 딸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고 6190님 백신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9832님은 저는 백신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0430님도 좀 무섭지만 코로나 백신 맞을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안전하죠. 5072님 저는 백신 개발한다 해도 당장은 접종하기 겁나요. 부작용도 많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접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689님 코로나 백신 전 상용화돼도 접종 못할 것 같아요. 항생제 같은 일부 성분의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저는 확실하게 안전성 검증되면 그때 접종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서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변호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뭐 저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는 변호사님 따라 해야죠. 전문가의 말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죠. 코로나 얘기만 매일 하니까. 네. 먹는 거. 네. 혼합 간장 예. 표시 문제 때문에 지금 업계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던데 그냥 간장 저는 마트에서 제일 싼 거 사서 쓰는데 간장 종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보통 뭐 국간장, 절임간장 알아요. 이렇게 사용 용도별로 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법에는 이게 한식 간장, 양조 간장, 3분의 간장, 효소분해 간장, 혼합 간장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 이제 조선 간장이라고 또 하시기도 하고 일본에서 그런 제조 공정이 넘어온 그 이제 외간장 또는 뭐 3분의 간장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갑자기 어떤 업계와 이런 논의도 없이 또 소비자를 위한다는 그런 뭐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소비자가 정말 이걸 소비자를 위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지금 행정 예고를 하고 또 그 절차도 좀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의심을 사고 또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예고나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시를 개정하려면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 예고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고요. 소비자나 영업자한테. 그리고 그때 의견을 받고 또 어떤 의견을 받는 과정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관련된 업계를 비공개로 밀실 회의를 하거나 뭐 기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관련된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부르거나 뭐 이런 의혹을 자꾸 바꾸서 행동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회사가 네. 뭐 식약처의 퇴직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국회의원이 직접 식약처장한테 질의까지 하는 그 식약처장이 뭐래요? 그랬더니 뭐 식약처장은 당연히 그런 의혹은 전혀 무관한 거다. 뭐 이제 앞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잘 진행하겠다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아니 정관예우가 여기도 있네요. 실제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지 실제로 뭐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걸 떠나더라도 식약처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식품회사에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죠. 아니 그게 뭐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이. 이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 네. 그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맞아요. 승인을 받아야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전에 그냥 정년퇴직 안 하고 식약처에 몇 년 근무하다가 저처럼 나와서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뭐 따로 그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회사의 사회이사로 이렇게 또 승인이 돼서 뭐 회사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라 뭐 정관 식약처의 퇴직 공무원이 그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식품회사들은 지금 별로 없는데 유독 한 회사에만 있고 또 그 회사가 이번 간장 논란으로부터 이제 이익을 받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데다가
식약처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더더욱 의혹만 확산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장 지금 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 문제 안전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우리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뭐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미 표시가 돼 있는 걸 앞부분으로 표시를 더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불필요한 행정 예고를 함으로 해서 지금 소비자 단체도 이건 잘못된 거다. 또 우리 교수님들이 모인 전문가 집단인 학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회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아, 그랬어요? 예, 이렇게 식약처의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법령 개정인지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식약처에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었나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표시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최근에 어쨌든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한 메디톡스 무슨 그다음에 코롱 인보사 문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형평성 문제 그다음 소송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이런 논란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식약처가 좀 또 신뢰성을 잃어가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어느 업체만 특정 업체만 이렇게 또 뭐 소송을 할 정도로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어느 업체만 특정 업체만 이익이 되는 이런 행정 예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좀 저는 네. 빨리 사라지고 해소되고 제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신경이 거기 써 있는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식약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생생정대 쪽에 연락을 주시고 지금 김태인 변호사가 주장한 게 아니라 관련된 뉴스를 지금 종합해서 저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세요. 국정감사 때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학회 이것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모인 학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 종합해서 저희한테 정리해 주셨으니까 혹시 식약처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에 해박한 정보와 지식으로 설명해 주신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